이 프레임별로 천천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칸 한 칸이 가면서 렌더링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안녕하세요, 그래픽 크리에이터 까만고니입니다. 오늘의 메이킹 주제는 바로 한국식 치킨입니다. 해외에서 코리아를 물어보면 첨단 기술과 치킨을 말할 정도로 아주 사랑받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로우 폴리 컨셉으로 치킨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메이킹 순서는 첫 번째로 치킨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치킨을 담을 박스와 호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호일을 박스 안에 자연스럽게 안착시키고, 그 다음에 치킨도 시뮬레이션으로 낙하시켜서 박스 안에 자연스럽게 담아줄 겁니다. 네 번째로는 파티클 기능을 이용해서 치킨 표면에 땅콩이나 파슬리 가루를 취향에 맞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렴한 치킨 세트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가 꿀팁은 앞에서 내가 만든 3,000원짜리 치킨 세트를 30,000원짜리로 있어 보이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있어 보이는 작업 순서는 첫 번째로는 HDRI 배경을 적용해서 치킨 먹는 장소를 설정하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의 아웃포커싱 기능을 이용해서 치킨이 마치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성된 이미지의 명암하고 밝기를 조절해서 최적의 색상을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보정 작업으로 맛이 없는 치킨도 맛있어 보일 정도로 영롱하게 트릭을 쓸 겁니다. 자, 까만고니표 코리안 치킨 튜토리얼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로우 폴리 치킨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처음에 나와 있는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큐브를 지워주고요. 왼쪽 위에 애드를 누르시고 여기 메쉬에서 아이코스피어를 만들게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치킨 앞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아이코스피어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넘어가시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सब디바이드로 면을 한번 쪼개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프로포셔널 에디팅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 버튼은 우리가 한 점을 이동할 때 이렇게 에디팅 버튼이 꺼져 있을 때는 한 점만 이동하지만, 이 에디팅 버튼이 켜져 있으면은 한 점만 이동하더라도 이 하얀색 원 안쪽 범위까지는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줄이면은 하얀색 원이 줄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넓은 범위까지 함께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닭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로 닭다리가 될 아래면을 선택하시고요. 대략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 빨간색 화살표를 누르고 당겨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적당히 줄인 다음에 이 닭다리가 잘 뽑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선택해서 닭다리를 뽑고 최대한 원을 크게 한 다음에 일단은 길게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 위에 와이어 프레임을 누르면은 이렇게 닭다리 안에까지 다 보이게 되는데요. 이 와이어 프레임이 꺼져 있을 때는 우리가 드래그로 점을 선택하면 뒷면이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와이어 프레임이 켜져 있을 때는 드래그한 뒷면까지 같이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와이어 프레임을 켠 상태로 ESC 아래에 물결 표시를 누르시고 이 뷰파이 창에서 프론트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닭다리 앞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닭다리 중간 부분을 홀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 드래그로 중간 부분을 선택하시고, 여기 뒷면까지 선택이 됐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다시 프론트로 가서 요번에는 요 스케일 툴을 사용할 겁니다. 스케일 툴을 누르시고 요 흰색 원을 이렇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휠키를
적당히 잡으시고, 아이고, 닭다리 중간 부분이 홀쭉해지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닭다리에 색을 한번 입혀볼게요. 닭다리를 다시 솔리드 모드로 바꾸시고요. 이 상태에서 닭다리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매테리얼 탭에서 뉴를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테리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매테리얼 아래쪽에서 이름을 치킨이라고 제가 일단은 치킨이라고 설정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베이스 컬러가 있는데 이 베이스 컬러를 바꾸시면은 색상이 변합니다. 일단은 양념치킨이니까 좀 빨갛게 할게요. 이렇게 빨갛게 선택하시고 현재는 솔리드 모드라서 요 선택한 색상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매테리얼 프리뷰를 누르시면은 임시로 색상이 보입니다. 제가 임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조명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 여기 V 표시를 누르면은 현재 임시로 적용된 배경 조건이 나옵니다. 일단 저희가 치킨을 실내에서 먹을 거니까 여기 배경 조건을 누르시고 여기 실내를 누를게요. 이 실내를 누르면은 여기 치킨 표면이 이 실내에 HDR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이렇게 실내에 조명이 입혀졌고요. 이제 다시 매테리얼 탭으로 가서 적당히 양념치킨 느낌이 나도록 표면을 설정해 볼게요. 일단 치킨은 금속이 아니니까 여기 메탈릭 설정은 0으로 두고,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비금속 설정인 스페큘러에서 치킨 표면을 설정을 할게요. 대략적으로 0.8 정도로 해서 한 80% 반짝거리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러프니스는 거칠기를 뜻하는데요. 이 거칠기를 작게 해서 치킨 표면을 좀 더 반짝이게 할게요. 그래서 거칠기를 대략적으로 한 20%, 0.1을 줄게요. 그러면 치킨 표면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닭다리는 다 만들었고요. 일단 색깔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조금 더 빨갛게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박스랑 호일을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왼쪽 위에서 Add, 그리고 메쉬에서 큐브를 만들게요. 그리고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에딧 모드로 넘어가서 이 상태에서 저는 점선면 중에서 면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 점선면을 선택하는 단축키는 왼쪽에서부터 1, 2, 3입니다. 키보드에 있는 숫자키 1, 2, 3을 누르면 이 점선면 선택을 바꿀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면 선택을 누른 다음에 박스의 사이즈를 바꿔볼 거예요. 자, 박스 사이즈는 치킨집마다 다르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대략적으로 이 치킨 가로 쪽으로 이 무브 툴을 사용할게요. 이 가로 쪽으로 치킨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세로 방향으로 대략적으로 한 마리 반 정도, 한 요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셀렉 박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박스 윗면을 누를게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은 면 삭제 모드가 나오고, 여기서 페이스를 누를게요. 이렇게 면을 날리면은, 자, 박스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높이도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 엣지 모드로 바꾸고 Shift를 눌러서 다중 선택으로 윗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무브 모드로 박스의 높이를 살짝만 더 높이고, 그 다음에 다시 셀렉 모드로 바꿔서 여기 박스 날개 부분을 선택할게요. 이 박스 날개 부분을 선택하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익스트루드 돌출 기능이 있고요. 이 돌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선이 돌출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날개를 돌출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돌출을 시킬 때 키보드에 있는 X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X축으로만 돌출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키를 누르면은
Z축으로만 돌출이 됩니다. 이 기능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박스를 만드실 때 X축으로 뽑아주고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X축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 사이즈는 실제 박스가 여기 윗면으로 기니까 날개도 똑같이 길어야겠죠. 이렇게 해야지 뭔가 리얼한 느낌이 나겠죠. 그 다음 지금은 박스 두께가 없으니까 두께를 설정할게요. 박스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모디파이어 탭에서 여기서 솔리디피를 눌러줍니다. 여기 솔리디피를 누르면은 여기 박스를 보시면은 여기 박스의 두께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스의 두께는 여기 thickness를 지금 0.01에서 대략적으로 한 0.06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박스 두께가 요 정도로 두꺼워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한 두께만큼 메쉬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 박스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해서 색칠을 할게요. 박스를 누르시고 오른쪽 매테리얼 탭에서 똑같이 New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일단은 박스 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재질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똑같이 New를 누르고 박스 아웃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박스 안쪽 색깔은 우리가 치킨 박스 안쪽을 보면 하얗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스페큘러를 한 0.8 정도로 코팅을 줄게요. 그 다음에 거칠기도 한 0.3 정도로 매끈매끈하게 하고, 그리고 박스 바깥쪽은 우리가 일반적인 박스 색깔인 갈색으로 할게요. 이런 갈색으로 주고, 그 다음에 박스 바깥 종이 부분은 코팅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광택 부분을 한 0.1 정도로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거칠기를 한 0.8 정도로 높이 줄게요. 자, 현재는 하얀색으로만 재질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만든 박스 아웃 재질을 입히려면은 박스를 누르고 에딧 모드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면 선택 모드를 누르고 우리가 색칠할 박스 바깥 부분을 Shift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합니다. 이렇게 바깥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색칠할 재질을 선택하고 이 갈색을 선택한 다음에 어사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 면에 이 재질이 입혀집니다. 자, 이렇게 갈색이 입혀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박스 만드는 건 여기서 끝내고 얼른 호일을 만들게요. 똑같이 add에서 mesh에서 그 다음 호일은 얇은 면이니까 플레인은 만들게요. 이 플레인에서 일단 좀 위쪽으로 올리고, 일단 박스랑 구분하기 쉽게 재질부터 먼저 만들게요. 이 호일을 누르시고 이 재질 탭에서 새로 만든 다음에 이름을 호일로 쓸게요. 호일의 색상은 일반적으로 밝은 회색이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좀 밝은 회색이고, 그 다음에 호일은 금속이니까 여기 메탈릭에서 광택을 한 0.8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표면이 거칠지 않고 반짝거리죠. 그러니까 한 0.1 정도로 낮게 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반사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좀 반사가 너무 심하네요. 한 0.2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 호일을 박스에 넣을 만한 사이즈로 바꿀게요. 여기 물결 무늬를 누르고 탑뷰로 가서 그 다음 호일을 누르고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이 점선면 중에서 선 선택 모드에서 호일 엣지를 누르고 그 다음 무브로 쭉 당깁니다. 이 무브로 이동할 때 여기 위에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이 켜져 있으면은 주변도 같이 움직이니까 일단 꺼줄게요. 그 다음 호일 크기는 이 박스 폭이 넓은 쪽은 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박스 폭이 좁은 쪽은 조금 넘게 한 요정도로 길게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은 호일의 메이킹은 끝납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시간입니다. 호일을 누르고 시뮬레이션 탭에서 여기 시뮬레이션 탭에서 클로스 옷을 선택합니다. 호일도 어떻게 보면 옷처럼 구겨지니까 일단은 요걸 사용할게요. 그리고 클로스를 선택하셨으면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재생 버튼을 눌러도 되고 키보드에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은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가고요. 요번에는 호일이 떨어지면서 박스에 부딪히도록 이 박스의 충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박스를 누르고 여기 똑같이 시뮬레이션 탭에서 콜리전을 선택합니다. 이 콜리전은 충돌을 뜻하는 뜻이고요. 자, 요 콜리전을 선택했으니까 다시 한번 재생해 볼게요. 아이고, 너무 정직하게 부딪혔는데요. 자, 그러면 호일이 구겨질 수 있도록 면을 한번 분리해 볼게요. 호일을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A를 눌러서 모든 면을 선택한 다음에 सब디바이드로 5번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로 넘어가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호일이 너무 평평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치킨 박스의 호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호일을 조금 구겨 볼게요. 다시 에딧 모드에서 점 선택 모드로 가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셀렉트에서 셀렉트 랜덤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무작위로 점이 선택이 되고 여기 아래쪽에 삼각형을 누르시면은 요 설정 창이 뜨고요. 여기서 한 30% 랜덤으로 점을 선택하고 그리고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켠 다음에 이번에 위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호일을 전체적으로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아까보다는 훨씬 뻣뻣한 느낌이 좀 들죠? 이제 호일이 이 상자 안에 잘 들어가도록 사이즈를 조절해 볼 겁니다. 여기 스케일 툴을 이용해도 되고요. 단축키 S를 눌러도 이렇게 호일의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단축키 S를 사용할게요. S를 누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Y를 눌러서 Y축으로만 이렇게 팽창 수축을 시킬게요. 일단은 조금 수축을 시켜서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재생을 해보면 들어가긴 하지만 비대칭으로 들어가네요. 뷰에서 중간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재생해보면 괜찮습니다. 여기 일시정지를 누르고 그 다음 아래쪽 타임라인에서 여기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여기 숫자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이 프레임별로 천천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딱 이 모양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뮬레이션으로 구겨진 호일을 이 메쉬 형태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다시 어플라이 탭을 들어가시면은 이 호일을 누르고 어플라이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 클로스 시뮬레이션 한 게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호일이 지금 형태로 굳혀집니다. 이제 호일의 모양을 좀 잡아줄게요. 이 호일을 누르시고 스케일이랑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 박스 안에 잘 안착하도록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동 툴을 이용해서 박스 안에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적당히 안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호일의 원점이 여기 있는데요.
이 원점을 호일 중간으로 오게 하는 방법은 우클릭을 하시고 Set Origin에서 오리진을 지오메트릭 중간으로 가게 한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 호일의 중간으로 원점이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절하면 좀 더 편하시죠. 그리고 여기 와이어프레임을 누르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관통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일의 모양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에딧 모드에서 이 점선면에서 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쪽 라인을 쭉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이 메시 중간 부분을 누르면은 이 일직선으로 같은 라인에 있는 선이 쭉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켜고 그리고 이동 툴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한 라인을 쭉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일을 쭉 피실 수가 있고 여기 끝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호일 작업도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치킨을 박스에 담아 볼 시간인데요. 치킨을 먹고 싶은 만큼 한번 담아 볼게요. 일단 이 치킨을 누르고 이동 툴로 위쪽으로 이동하시고 되도록이면은 탑뷰로 가서 이 중간으로 딱 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치킨을 중간에 위치시키고 이제 원하는 만큼 복사를 하면 됩니다. 이 복사하는 방법은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여기 Duplicate Object를 눌러도 이 Shift D랑 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 치킨을 복사하고 옆에서 보시면은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치킨을 눌러서 위쪽으로 골고루 퍼뜨려 줍니다. 겹친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 개를 한 번에 눌러서 한 번에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Shift D 그 다음에 Z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Z 쪽으로만 복사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치킨 모양이 이렇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한 번에 모양을 다 바꾸게 하는 세팅 방법입니다. 일단 치킨을 모두 선택하시고 왼쪽 위에 오브젝트에서 트랜스폼을 들어가시고 여기 랜더마이즈 트랜스폼을 누릅니다. 그럼 왼쪽에 이렇게 탭이 뜨고요. 여기서 우리가 회전만 시키면 되니까 여기 아래쪽에 로테이션에서 자 보시면은 요 X축을 돌리면은 요 랜덤하게 X축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Y축을 돌리면은 이렇게 X, Y, Z축으로 다양하게 한 번에 랜덤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은 치킨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치킨을 한번 떨궈 봅시다. 자, 치킨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시뮬레이션 탭에서 리지드 바디를 선택할게요. 이 리지드 바디는 딱딱한 물체를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입 설정입니다. 이 액티브와 패시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떨어지는 치킨들은 액티브가 되고 그 다음에 치킨한테 맞는 이 박스와 호일이 패시브가 됩니다. 일단 치킨은 액티브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이 많은 치킨들을 한 번에 리지드 바디 설정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치킨들을 다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왼쪽 위에 오브젝트에서 리지드 바디를 찾으시고 그 다음 Add Active를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치킨들 하나하나 눌렀을 때 다 리지드 바디 액티브가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치킨의 시뮬레이션을 입혔으니까 재생을 한번 해보면은 치킨이 떨어지죠.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박스랑 호일에 패시브를 설정해 줄 겁니다. 일단 호일에 리지드 바디를 누르고 타입에서 패시브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박스를 누르고
이 박스에 설정된 콜리전은 해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리지드 바디 충돌이랑 별개의 설정이기 때문에 일단 취소를 하고, 그 다음 리지드 바디 설정에서 패시브로 설정을 할게요. 자,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치킨들이 떨어지긴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치킨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박스랑 호일에 요 리지드 바디 옵션에서 쉐입 설정이 메쉬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컨벅션 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스에 메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만 인식해서 이 치킨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에서 이 컨벅션을 메쉬로 바꿔주고, 호일에서도 메쉬로 바꿔주면은 치킨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자, 치킨이 잘 담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치킨들을 박스에 넣기 전에 일단 한 그룹으로 모아줄게요. 이 치킨들을 다 선택하고 단축키 M을 눌러서 현재 콜렉션 말고 새로운 콜렉션을 선택하고 치킨이라는 그룹으로 모아줄게요. 그럼 이 치킨들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이 치킨이라는 콜렉션 안에 다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치킨들을 떨궈보면서 박스에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사이즈가 적당한지 그런 걸 판단하시면서 이 치킨들의 사이즈랑 수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큰 것 같아요. 치킨을 좀 작게 하고 다시 떨궈 볼게요. 저는 이 치킨을 좀 더 복사할게요. 치킨을 2배로 늘려서 저는 이 치킨 모양으로 결정을 할게요. 이제 이 아래쪽에 키프레임에서 이 적당한 위치를 잡으시고, 저는 111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키프레임으로 치킨을 한번 구워 볼게요. 그러면은 이 모든 치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치킨을 하나하나 선택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이걸 컬렉션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치킨에서 우클릭을 하고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를 누르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치킨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들어가고, 그 다음 리지드 바디에서 여기 베이크 투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구워버리는 거죠. 이 베이크 투 키프레임을 누른 다음에 아까 저는 111번을 선택했으니까 시작도 111번으로 하고 끝나는 것도 111번으로 구웁니다. 다음 OK를 누르면은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다 111번 위치로 구워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위치가 고정이 됐으니까 여기 필요 없는 3마리는 지워버리고 딜리트로, 그리고 떨어진 것도 지워버리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재생을 해도 이 치킨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위치가 고정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티클 기능을 이용해서 치킨 표면에 뭔가를 붙여볼 거예요. 먼저 땅콩 부스러기랑 파슬리 가루를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애드에서 메쉬를 누르고 이번에도 아이코스피어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박스에서 좀 멀리 이렇게 멀리 떨궈 놓습니다. 그리고 요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켠 다음에 에딧 모드에서 점 선택 모드로 가고 한 점을 선택하고 이렇게 막 쭈그러뜨려 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기 힘들면은 셀렉트에서 셀렉트 랜덤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하면은 한 번에 쭈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셀렉트 랜덤, 그 다음에 랜덤 시드를 바꾸면은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스케일로 다시 쭈그라뜨리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불규칙적인 땅콩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두플리케이트로 복사를 2개 더해줍니다. 하나는 파슬리고 하나는 뭐가 좋을까요? 튀김가루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로우 폴리 컨셉이니까 튀김가루도 마구잡이로 쭈그라뜨릴게요. 셀렉트 랜덤하고 스케일로 또 쭈그라뜨리고 형태를 바꿔주고, 키를 눌러도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를 튀김가루라고 칠게요. 맨 왼쪽에 있는 건 파슬리니까 한쪽 면 선택해서 쭈그라뜨리고 약간 넓적한 모형을 만드시면 돼요. 요거는 땅콩, 요거는 튀김가루, 요거는 파슬리입니다. 아무래도 땅콩보다는 파슬리가 작으니까 여기 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좀 작게 해 놓을게요. 요정도 비율로. 자, 파티클을 다 만들었으면은 색상을 한번 넣어보죠. 자, 땅콩은 진한 갈색이고, 갈색이니까 브라운이라고 하고, 그리고 튀김가루는 연한 갈색이니까 라이트 브라운이라고 이름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파슬리는 초록색이니까 그린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 색상을 한번 넣어보죠. 오, 땅콩, 튀김가루는 좀 라이트하게. 오호. 그리고 파슬리는 그런 느낌. 이렇게 할게요. 색상은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이 파티클 3개를 한 콜렉션에 넣을게요. 똑같이 단축키 M을 누르고 여기 뉴 콜렉션에서 파티클이라고 이름 쓸게요. 이름은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이 콜렉션에 넣는 건 중요하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치킨에다가 이 가루를 붙여 볼 겁니다. 자, 일단 치킨을 아까와 동일하게 이 치킨 탭에서 셀렉트 오브젝트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눌러서 한 물체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인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치킨을 묶을 때 좀 전에 만든 파티클이 섞이지 않게 조심해서 묶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합쳐진 치킨 뭉치를 선택하고요. 여기 아래쪽에 파티클 탭을 들어가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된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치킨 표면에 부스러기를 붙일 거니까 여기 에미터가 아니라 헤어를 누를 거예요. 근데 이 에미터를 누르면은 막 발사가 되는 형태니까 궁금하면 눌러보셔도 돼요. 이 에미터를 누르면은 치킨에서 막 땀을 흘리네요. 이번엔 저희가 헤어를 누를 거예요. 이 헤어를 누르고 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치킨에 털이 났다고 당황하면 안 되고요. 침착하게 여기 아래쪽에 렌더 탭에 들어가시고 여기 렌더 에지에서 패스를 콜렉션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패스가 생겨서 털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 패스를 콜렉션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아래 컬렉션에서 파티클로 선택을 해주면은 치킨에 벌레처럼 막 붙습니다. 그리고 아래 스케일을 조절을 해서 여기 컬렉션 아래의 스케일을 조절해서 파티클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요. 파티클을 크게 하면은 곰팡이처럼 되고요. 적당한 크기로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표면에 붙은 파티클이 다 똑같은 크기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얼감이 없으니까 여기 아래 스케일 랜덤이 있는데요. 이 랜덤 크기를 한 0.8 정도로 주면은 0에서부터 80% 크기까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스케일을 좀 크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여기서 추가 꿀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 사람 취향에 맞게 이 파슬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땅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될 텐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유즈 카운트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저희가 아까 선택했던 아하, 요 파티클의 이름을 선택 안 했네요. 파티클의 이 땅콩의 이름을 설정을 안 했는데, 이 땅콩을 누르고 F1을 누르면은 오브젝트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브라운이라고 하고, 얘를 라이트 브라운, 얘를 그린, 이렇게 세 가지 파티클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 유즈 카운트에서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그린 이렇게 이름 바뀐 게 보이시고, 현재는 다 똑같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치킨 표면에 붙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파슬리를 좋아하니까 여기 그린 옵션을 누르고 이 카운트를 4로 바꿀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브라운이랑 라이트가 하나 나올 때 파슬리가 4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개를 한다. 그러면은 파슬리 밖에 없겠죠. 1대 1대 4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티클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에미션에서 넘버가 있는데요. 이 넘버는 파티클의 개수입니다. 처음에는 버벅거릴 수가 있으니까 기본 1000개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아래 파티클 작업이 다 끝나면은 요거를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10,000개로 바꿔볼게요. 어허, 10,000개로 바꾸니까 조금 비주얼이 그렇네요. 한 6,000개? 왜 이렇게 별로지? 스케일을 랜덤 스케일도 좀 줄일게요. 7로 하고, 저는 일단 이렇게 갈게요. 아, 파슬리가 많아서 이상한 건가 보네. 파슬리를 줄이고 땅콩을 늘릴게요. 이게 훨씬 낫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저렴한 3,000원짜리 치킨이 완성됐습니다. 자, 색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치킨을 눌러서 매테리얼에 가서 색상을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초록 치킨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리얼감을 살리고 싶으시면은 이 호일에 소스를 좀 묻히시면 됩니다. 이 호일에 들어가시고 여기 셀렉트에서 셀렉트를 꾹 누르시면은 어디 있냐, 여기 서클이 있습니다. 셀렉트 서클을 누르면 이 드래그를 할 때마다 이렇게 면이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소스를 묻히고 싶은 영역을 쭉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쭉 해서 아까 우리 박스 색칠할 때 배웠던 것처럼 재질을 하나 만들고 재질을 이 치킨 소스로 할게요. 그러면은 재질이 추가됐고, 지금 면은 선택이 됐지만 색상은 입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 면 선택한 후에 색상을 선택하고 어사인을 눌러야지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윗면에도 살짝살짝 소스를 묻혀줄게요. 사실 이게 선택할 때는 점이 아니라 여기 면으로 한 다음에 선택하셔야지 제대로 선택이 돼요.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리얼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박스도 지금 너무 뻣뻣해서 리얼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를 누르고 에딧 모드에서 아까 배웠던 것처럼 A를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하고 सब디바이드로 2번 정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 선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이 켜져 있으면은 이동을 하더라도 주변까지 같이 이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박스를 쭈그러뜨리면 됩니다. 점으로 해도 되고요. 이 끝부분을 올려주고 이러면 훨씬 리얼해집니다. 자, 이제 3,000원짜리 치킨을 3만원짜리로 가격을 올려볼까요? 먼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월드 탭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컬러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누르시면은 이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텍스처에서 인바이러먼트 텍스처가 있습니다. 이 환경 텍스처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주변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입혀버릴 수가 있어요. 환경 파일들은 오픈을 눌러서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다운을 받아야지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HDRI 배경 파일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 유료 사이트에서 퀄리티 높은 파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도 한번 HDR 파일을 다운받아 볼게요. 이번에 알려드리는 무료 사이트 주소는 영상 아래에 남겨 놓을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HDRI Heaven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치킨은 실내에서 많이 먹으니까 여기 카테고리에서 인도어로 갈게요. 실내로 가시고 저는 이 집으로 택할게요. 자, 저는 이런 가정집으로 택할게요. 여기 아래 내려보시면은 다운로드해서 원하는 해상도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용량이 클수록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한 2K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2K를 다운을 받을게요.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운받은 HDR 파일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블렌더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월드 탭에서 아까 인바이러먼트 텍스처를 열어놨죠? 이 상태에서 오픈을 누르시고 아까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뷰포트 화면을 프리뷰에서 렌더 모드로 바꿀게요. 이 프리뷰에서는 초반에 저희가 선택했던 여기 실내 HDR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렌더 뷰로 바꾸셔야지 조금 전에 저희가 적용한 HDR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렌더를 누르시면은 보이시죠? 저희가 좀 전에 다운받은 그런 HDR 배경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치킨을 돌려보시면은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명까지 다 포함된 배경 이미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꿀팁인 카메라를 설정해 볼 건데요. 일단 여기 애드에서 카메라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 물결 무늬를 누른 다음에 아까는 탑뷰랑 프론트뷰를 많이 갔었는데 요번에는 뷰 카메라 뷰로 가볼게요. 여기 네모 박스가 렌더링 되는 구역이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서 카메라 화면을 좀 크게 만들고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삼각형을 누르시거나 키보드 N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트랜스폼 창이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뷰를 들어가시고 여기 락 카메라 투 뷰를 누르시면은 여기 락 카메라 투 뷰가 눌러 있으면은 휠을 눌러서 카메라를 조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휠을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카메라를 이동을 해서 치킨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 위치로 이동을 할게요. 이왕이면은 이렇게 조명이 없는 것보다 조명을 많이 받아서 반짝거리는 뷰가 이쁘게 나옵니다. 이런 뷰보다는 이런 뷰가 이쁘게 나온다는 말인 거죠. 자, 이렇게 최적의 카메라 앵글을 잡으셨다면 오늘 강의의 최고 꿀팁인 아웃포커싱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아웃포커싱은 여기 앞에 있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배경을 뿌옇게 날려버리는 효과입니다. 일단 여기 카메라를 누르시고
카메라가 파티클에 들어있네요. 드래그해서 밖으로 뺄게요. 이 카메라를 누르시고 여기 아래쪽에 카메라 모양, 카메라 탭에 들어가시면 뎁스 오브 필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아래 포커스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 포커스 디스턴스를 조절해서 원하는 물체의 초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디스턴스가 작아지면은 이렇게 뿌옇게 변한 걸 보실 수가 있고, 디스턴스가 멀어질수록 초점이 맞아집니다. 그리고 이 초점은 카메라가 물체에 가까울수록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적당히 맞추셨으면은 두 번째 설정인 f-star 값을 설정할게요. 이 값은 여기 초점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뿌옇게 배경을 날리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초점에 맺힌 물체만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선명하게 나오고 나머지가 뿌옇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값을 적당히 조절을 해서 최적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아주 간단하게 책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똑같이 물결을 누르고 뷰를 나간 다음에 여기 Add Mesh에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여기 프론트 뷰에서 이동 툴로 바꾸고, 이렇게 또 프로포셔널 에디팅이 켜져 있으니까 같이 이동하네요. 다시 실행 취소하고 요 에디팅을 끈 다음에 요 플레인이 상자 아랫면에 가도록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여기 스케일을 누르거나 단축키 S를 눌러서 이렇게 플레인을 크게 만듭니다. 대략적으로 한 요정도로 할게요.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치킨 박스랑 구별이 되게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일단 핑크 데스크로 할게요. 살짝 연한. 다시 카메라 뷰로 가시면은 스케일을 좀 더 크게 해서 테이블이 살짝 나오고 배경이 살짝 나오게, 그리고 이 포커싱을 좀 더 낮게 해서 배경을 좀 더 날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책상이 생김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바닥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뿌옇게 아웃포커싱을 사용을 해서 정사각형으로 책상을 만들었지만 뭔가 책상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경계면을 나타냅니다. 카메라 아웃포커싱까지 다 마쳤으면은 이제 색상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색상을 건들기 전에 한 번 더 변화를 주고 갈게요. 여기 렌더 엔진에서 현재는 EB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이클로 바꿉니다. 여기 사이클로 바꾸면은 퀄리티가 확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디바이스에서 CPU를 GPU로 바꾸시면은 사용하고 계시는 GPU로 연산 속도를 더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 이 사이클 엔진을 사용하시면은 노력한 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결과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색상을 조정해 볼게요. 여기 아래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아래 보시면은 룩이 있고, 현재는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눌러서 적정한 컨트라스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베리로 해보고, 일단 로우로 하니까 허옇게 뜨죠. 색상이 한 미들 정도로 하면은 조금 대비가 이쁘게 나오고, 저는 미디움 하이를 좀 많이 씁니다. 이것저것 눌러보신 다음에 적당한 컨트라스트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미세한 조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아래 익스포즈나 아니면은 감마 값을 바꾸시면은 조금 더 섬세한 컬러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스킵을 할게요. 이 정도면 3,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드디어 후보정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후보정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꿀팁만 더 드리고 갈게요. 여기 바로 아래에 출력 탭에 들어가시면은 위에 레졸루션이 있는데요. 이 레졸루션 출력 값을 바꾸시면은
화면 비율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인별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이니까 여기 X 값을 Y 값이랑 똑같게 1080으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바뀌시고요. 일반적으로 HD는 1920이니까 다시 바꾸고, 그리고 아래에 렌더 리전이 있는데요. 이 렌더 리전을 누르면은 이 바깥에 허옇게 보이던 부분이 딱 까맣게 잘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사진작가들 보면은 그 양손으로 막 요래요래 그 액자처럼 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이 사진에 담길 프레임을 미리 알고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더 좋은 카메라 각도를 찾으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선 같은 게 좀 거슬리시면은 요거 끄면은 어떻게 보면은 렌더링이랑 가장 흡사한 모습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정말 렌더링을 해볼게요. 자, 렌더링을 한다는 거는 그 사진기에서 셔터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렌더링은 여기 렌더 탭에서 렌더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딱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한 칸 한 칸이 가면서 렌더링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저희가 아까 그 렌더 엔진을 EB에서 사이클 엔진으로 바꿨었는데요. 이 사이클 엔진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가 만든 치킨의 최종본입니다. 여기 위에 이미지를 누르고 세이브를 누르면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후보정 단계가 한 단계 더 남아있죠. 일단 과감하게 여기 렌더링 창을 꺼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컴포지팅을 누르시고 여기 컴포지팅 탭을 누르시고 왼쪽에 유즈 노드를 누릅니다. 노드를 사용하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중간에 렌더링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후보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 위에 add를 눌러서 마치 큐브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Shift A를 눌러도 똑같은 add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웃풋에서 뷰어를 누르시고요. 이 뷰어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 렌더 이미지에서 뷰어에 이미지를 연결해 주면은 이렇게 뷰어 화면이 배경화면에 딱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보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다시 Shift A를 누르고 요번엔 필터를 할 거예요. 보정이니까 이 필터에서 글레어를 눌러줍니다. 글레어 레이어를 눌러서 요 사이에다가 딱 놓으면은 여기 인풋 아웃풋이 알아서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휠을 높이시면은 요 조금 더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휠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이 노드를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설정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 고스트랑 포그는 뿌옇게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스트릭스랑 심플스타는 이 광원 부분이 별처럼 반짝이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 스트릭스를 선택할게요. 이런 후 보정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옵션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스트레스 홀드 값을 낮추면은 이 스트레스 홀드 값을 낮추면은 좀 더 어두운 빛에서도 이 글레어 효과를 극대화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레어 효과를 많이 보고 싶으면은 0.1로 아주 낮게 낮추시면 되고요. 이 미디엄도 로우로 바꿔주고, 그래서 이 적당한 수치를 이것저것 다 바꿔보시면서 적당한 수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렌더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 탭이 아까 저희가 렌더링한 창인데요. 여기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처음에 저희가 불러왔던 HDR 배경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 렌더링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컴포지팅에서 후보정한 그런 뷰어 노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화면은 렌더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뷰어 노드로 바꾸시면은 우리가 컴포지팅한 후보정 결과가 나옵니다. 글레어 효과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 낮출게요.
0.3. 요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후보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 화면을 확대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미지가 많이 깨져 보입니다. 이런 상태를 깔끔하게 보정하는 후보정이 있습니다. 다시 컴포지팅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도 애드에서 필터에서 이번에는 글레어가 아니라 디노이즈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디노이즈 레이어는 노이즈를 보정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버벅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여러가지 효과를 다 완성시키고 마지막으로 이 디노이즈 레이어를 뷰어 앞에다가 딱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렌더 탭에 돌아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디노이즈를 하기 전인 이 렌더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찌그러져 있죠. 하지만 이 디노이즈 된 뷰 노드를 보시면은 엄청 많이 개선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이미지에서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여러분 손으로 코리안 치킨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치킨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